반갑습니다. 김나린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를 또 해보겠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우리 19번인데요. 다항식 fx를 인수분해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식의 fx인데 x-2라는 인수를 두 번 갖고 있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2를 넣었을 때 0이 되고, 그쵸? 그리고 나머지 또 그 x-2로 묶였을 때 그 몫이라고 할까요? 나머지가 다항식에다가 또 2를 넣었을 때 0이 되고, 즉 2에 대해서 조립제법이 두 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데려올게요. 조립제법을 할게요. 4차. 제가 지금 4차, 3차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중간에 3창, 1창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혼자 말을 하면서 3차는 0, 그쵸? 그 다음에 2차, 1차, 0, 상수항, B, 개수 데려온 다음에 조립제법 누구로 할 것이냐? 2, 그치? 2로 두 번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내려오고 곱해줍니다. 내려 더하기 올라가고 a 플러스 4 문자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2a 플러스 8 내려오면 2a 플러스 8 또 2를 곱해주면 4a 플러스 16이네요. 그러면 더해주시면 4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됩니다. 오호, 지금 이만큼이 나머지가 되는데 지금 4a 플러스 b 플러스 16은 몇이 되어야 해요? 0이 되어야 되지. 왜? x-2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일단은 0이 될 것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따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이 된다고 했으니 이어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2일 때 내려주시고 곱해 내려 곱해 8 a 플러스 12 또 곱해 2a 플러스 24 그 다음 더해 주셔야죠. 4a 플러스 32인데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4a 플러스 32도 0이 된다. 왜? x-2를 두 번 갔잖아. 그쵸? 요만큼도 0이다. 그러면 바로 a라는 값이 나오네요. 4a 플러스 32가 0이니까 a는 뭐니?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 싹 집어넣어서 b가 나오기도 합니다. b도 구해야 될까요? b를 구해야 할까요? b를 구합시다. 일단은 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b 플러스 16이 0이니까 여기서 b는 16이 되겠죠. b는 16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 fx를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fx가 이러한 꼴의 4차식이었다 그 말이지. 즉 x 그런데 사실 이 b를 구했으니 뭐 제가 써본다만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 제곱에 b가 16이었으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고, 그쵸? 그러면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인 이제 4차식인데 여기가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 또한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x-2로 이제 두 번 나눴을 때의 목, 그치? 그에 대한 정보가 이 밑에 있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0이라는 게 사실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지. 괜찮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0인데 아까 지금 a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8 집어넣어 주시면 뒤에가 더하기 4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 4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b를 사실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a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싹 만들어줄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셔야겠지. x-2의 제곱에다가 이 뒤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결국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은 x는 2에 대해서 두 번의 조리제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여기 대해서 잘 흡수가 되었다면 바로 그냥 진행해 두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서 20번으로 각 모서리의 길이가 하면서 직륜문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직륜면체가 있는데 한번 그려볼까? 직륜면체가 이거 올라가네. 잡 있어서 각 모서리의 길이가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즉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이 모서리를 어떻게 할까? A1x 플러스 B1 이렇게 잡을게요. 다 1차항이랑 상수항이랑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 둘로 이렇게. 그리고 밑면에 대한 다른 한쪽의 모서리의 길이를 비슷하게 이제 A2x 플러스 B2,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되지만 그냥 어떠한 상황인가 보려고 그냥 그리고 있고요. 이 옆에 높이는요, A3x 플러스 B3 이러한데, 각각의 이 개수와, 그쵸? A1, A2, A3랑 이제 B1, B2, B3가 다 지금 자연수인 상태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피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밑면의 넓이, 이 둘을 곱하고 높이까지 곱한 이 세 개에 대한 식을 다 곱하라는 거지. A1x, B1, A2, B2, A3, B3 이 세 개를 곱했더니 지금 부피가 주어진 저 3차식이 나왔다 그 말이지. 2x 세제곱, 7x 제곱, 7x 플러스 2.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 줄 필요까지도 없고, 사실은 이 3차식이 1차항의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3차항을 인수분해를 하러 가면 되는데, 딱 보니까 우리 너무 그 인수정리를 쓰고 싶고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주고 싶어요. 개수가 지금 2772라고 뭔가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1로 굉장히 트라이를 하고 싶잖아. 그쵸? 그럼 여기가 fx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이 식을 fx라고 잡아보면 f 마이너스 1 딱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2 해서 0이 나온다고. 즉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x 플러스 1에다가 뭐 더 나눠진다라는 건데, 그럼 조립제법을 써야겠네요. 그쵸? 우리 결과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개수를 데려옵시다. 2, 7, 7, 2에다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진행하겠습니다. 내리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0. 나머지 0 잘 나왔고, 그러면 2, 5, 2가 저 몫에 대한 정보니까, 그쵸? 여기가 2x 제곱에다가 5x 플러스 2가 돼. 이번에는 그냥 인수분해가 바로 보입니다. 2, 1, 2, 1 이렇게 보여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즉 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대한 인수분해는 이렇게 x 플러스 2까지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세 개의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모든이에요. 모든. 그치? 모서리 길이 나왔다고 이 세 개 항 값 더해주면 되겠네 해서 신나게 더하겠죠.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다 더하면 4x 플러스 4가 나옵니까? 그래서 답을 4x 플러스 4라고 팍 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 구해놓고 이제 하고 이제 운단 말이야. 왜?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 개만 더한 건데 다 더하시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마다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다른 모서리도 마찬가지겠지. 보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까 더해주신 이 4x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4까지 해주시라. 꼭 그래 주시라. 4x 플러스 4에다가 전체적인 곱하기 4 해주셔서 16x 플러스 16이라고 정확한 결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본설이 이제 3개 구했다고 그냥 더해가지고 4x 플러스 4까지 끝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강조를 해봤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제 1차 식에 대한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거 이제 내신에 나오면 아까 말했던 거 그러한 함정, 선생님들은 함정이라고 넣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그 함정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형의 문제네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제 ABC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이 식을 정리해서 ABC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를 알아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면 A는 3차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왔으니까 각각 몇 차인지 이제 그 높이를 보려는 거지. B도 3, C가 2네요. 그러면 가장 차수가 낮은 게 문자 C니까 C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지. A, B 개수가 있는데 옮겨가지고 A-B의 C의 제곱 이렇게 묶어줄 수 있지. 보이세요? 이쪽으로 나 끌고 오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예 C가 없어. 그치? 그래서 다 끌고 오자 일단. B의 세제곱이랑 나머지 두 개양 데려오시면 A제곱 B랑요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뒤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이어갈까라고 보니까 일단 C제곱 앞에 A-B가 묶여있다라는 힌트로서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A-B의 C제곱인데 A-B가 묶이도록 이 친구들을 쌍쌍 만들어주면 되겠지. 어떻게 누구야?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더하기 A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앞에 A 남고 뒤에 마이너스 B 남거든. 이렇게 A-B가 묶이도록 이렇게 두 개를 잡아줬지. 마찬가지야. 이 둘 이렇게 잡아주면 A로 잡히려면 뒤에가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야 여기서 플러스 A와 여기서 마이너스 B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 는 0. 그치? 그러면 이제 A-B로 신나게 묶어주자 그거죠. 그러면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다 라고 되는데 곱했을 때 0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앞에 이 친구가 0이거나 뒤에 이 친구가 0이거나가 된다라는 거지. 즉 A가 B랑 같거나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C제곱 더하기 A제곱은 B제곱이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각각 설명해주는 삼각형이 나오죠. 한 부분이 제거되진 않아. 하나가 이제 한 경우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조건상에는 사라질 것도 없고 A, B, C에 대한 값이 다 양수일 텐데 양수여도 충분히 만족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아마 다 답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A, B와 같을 때는 그냥 A 길이와 B 길이가 같은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이등변 삼각형. 이거나 또는 이러한, 즉 뭘 말하는 거야? B의 길이가 이제 B변이 되는 거죠. 그죠? B변의 길이가 B인. 이때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적어주시고, 그치? 이 과정에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된다 적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적어주는 게 깔끔하겠지.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나왔다고 의심하지 말고 둘 다 되는 경우니까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자가 등장했을 때에 대한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앞에서 보지 않았던 유형이긴 한가 싶지. 왜냐하면
어떠한 소수점에 숫자가 들어가 있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뭔가 얘를 다항식으로 x가 문자를 활용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fx를 이 2.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곳에 x를 넣어주면서 식을 만들어 볼게. 즉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맞아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2x 그쵸? 2라 하자.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fx를 잡아주니까 인수분해를 활용하라고 했잖아. 인수분해를 이용하라고 했으니 이 지금의 fx의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목표는 인수분해를 한 뒤에 이 fx에다가 2.1을 넣어서 값을 구하는 게 되겠지. 괜찮지? 괜찮아요? 그러면 fx를 일단 인수분해 하러 갈게. 딱 보아하니 뭐가 될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이만큼이 x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여기도 일단 개수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니까 숫자가 대칭적으로 뭔가 잘 보여. 대칭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1, 2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x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고 싶다 그 말이지. 1 한번 넣어볼까? 옆에다가 소심하게 한번 조용히 혼자 써보는 거야. 1은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는 바로 0 나온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립제법을 활용하죠. 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당당하게 적을까요? 안 될 수도 있어서 저기다 적었는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 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바로 데려와서 씁시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지금 0인데 얘까지 데려와 줘야지. 그러면 1에 대해서 할 거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0,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고 즉 fx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서 저는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썼잖아요. 그쵸? x 마이너스 1을 가지면서 지금 나눴을 때의 다항식이 이러한 정보, 이 개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 3차, 2차, 1차 상수항, 그쵸? 3차, 2차, 1차 이렇게. 그럼 x를 한 번 더 너무 뽑아주고 싶다. x-1에다가 x 뽑아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 뒤에 바로 보인다. 이렇게. 그러면 x 앞으로 그냥 옮길까? x-1에다가 여기는 x-2와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는 일단 완성이 된 것 같아.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하려는 건 뭐였어요? 이 값을 구하라 라는 거였지. 즉 인수분해를 이용한 이 식에다가 2.1을 넣으면 그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넣을게요. f2.1 여기다가 2.1을 넣을 건데 2.1은 이제 소수라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까 봐 분수 10분의 21이라고 생각하고 넣을게. 그럼 여기가 이제 10분의 21 x니까 위치 굳이 안 바꿔줘도 됐겠네요. 10분의 21에다가 이제 1 빼니까 10분의 11 여기는요 2 빼니까 10분의 1 여기는 플러스 1이네. 10분의 31을 곱해주라. 그러면 10의 4제곱에다가 우리 21과 11 곱해봐요. 210에다가 21 더하니까 231 그쵸? 이만큼은 일단 231 거기다 31 곱하라. 암산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 231에다가 31 곱하는 거니까 231에다가 396 그러면 7161 여기가 7161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로 만들어주면 0.7161 이렇게 값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저 값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식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fx를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고 거기다가 2.1을 다시 넣어줘서 값을 구한 거지. 지금 제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이 4차에 대한 다항식을 fx는 이렇게라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서 진행을 하셔도 너무 좋고요. 또 다르게는 저 2.1이라는 숫자를 아예 2.1을 x라 하자. 이렇게 잡아둬도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x라 하자라고 하면 이러한 식이 완성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이 주어진 식에다가 x를 다 이제 2.1로만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방법도 괜찮아요. 말을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다시 보시고 서술형에 이런 문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찹 23번으로 넘어갈 건데 1등급 문제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수다리를 한번 만나고 갑시다. 1등급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틈을 주고 들어가 보도록 해요. 미술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술 시간이에요. 오늘의 사진은 뭐였을까요? 이거구나. 이 사진 여러분 할 말이 많은 사진. 이 뭐냐면요. 일단 저 멀리 왼쪽이니 왼편에 있는 친구는 사슴이죠. 사슴이에요. 이쪽에 있는 친구가 저예요. 저인데 되게 일단은 조금은 뭔가 억울한 게 제가 마치 저돌적이고 저 친구가 쫄아있는 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저 친구가 겁먹은 것 같잖아요.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결국 도망 다녔거든요. 이 사진이 최근에 가족이랑 일본 오사카로 여행 갔을 때 그 근교에 나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라는 지역에 사슴 공원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슴이 엄청 많다길래 어느 날 하루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굉장히 무계획으로 다니는 애라 뭐 할까 하다가 사슴공원이 유명하다길래 가보자 해서 갔거든요. 저기가 제가 검색한 바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신뢰가 떨어지지만 1200마리 정도의 사슴이 있대요. 하지만 의심치 않아요. 제가 본 것만 몇백 마리거든요. 진짜 많아. 그래서 사슴이 그렇게 많다길래 가서 이제 역에 내려서 사슴공원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길거든요. 가는 길에도 사슴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저 가는 길이에요. 저기 심지어 공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와 진짜 이렇게 길에 막 사슴이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공원에 갔는데 공원 입구에 사슴들한테 나눠주라고 파는 과자가 있어요. 묶음으로 이렇게 동그란 한 요 정도만한 과자를 이제 묶음으로 막 여러 개 팔거든.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너무나 무서워. 얘네들이 인사를 해준대. 이 과자를 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해준대요. 절대 과자가 없을 때에는 그 인사를 해주지 않아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과자를 이제 가방에다 넣어 놨죠. 저는 무서워서 가방에서 이게 맨 가방에 있었는데 과자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가방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애들이 막 달려들어. 그래서 와 하다가 앞에는 어떻게 주겠어. 근데 이 친구들이 엉덩이를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밀어요. 그럼 몰랐다가 팍 치면 하면서 막 과자 던지고 막 주랭랑 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원 앞에서 다 막 정신없이 막 과자 다 부서지고 제 가방 막 다 과자 부스러기로 가득 차고 저는 막 그랬고 제 동생도 거의 뒤에서 밀치는 사슴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이 과자를 그래도 2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여러 번을 좀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 동생도 정신없어서 그냥 이거 하나씩 그냥 다 통째로 주고 있더라고. 그 사슴들은 신났겠지. 왕건이가 막 한 번에 막 떨어지니까 너무 좋잖아. 그리고 저쪽에서 저희 엄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정확히 이제 피리 부는 어머니 마냥 사슴들을 거의 몰고 다녔는데 저희는 막 도망 다닐 때 엄마는 천천히 이거를 막 한 6조각 내갖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막 엄청 몰려들어 진짜. 그러면 저는 옆에서 막 무서워서 엄마 그렇게 작게 나눠주면 그러다 애들이 화나서 물면 어떡해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저희 엄마는 막 이 친구가 가장 악이야. 이 친구가
얘가 가장 새끼인데 얘한테 많이 줘야 돼. 빨리 과자 좀 더 줘봐. 막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또 막 과자 막 꺼내지도 못하고, 저는 거기 그 공원에 서 있을 때 거의 이 등 뒤에 나무를 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뒤를 자꾸 치는 거야, 걔네들이 무섭게. 그래가지고 뭐 그러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말하면 너무 무서운데 사실 아니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언제 그 수많은 사슴한테 둘러싸여서 과자를 주면서 인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손에 과자를 들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인사해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단체적인 학습을 받길래 이렇게 잘하는가 싶을 정도로 잘하는데, 하여튼간 한번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젠가 그 주변 가볼 때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가방에 잘 숨겨 놓아라. 조금만 보이면 굉장히 달려들더라고요. 그 친구들 왜 이렇게 정말 똑똑하지? 그래서 저 때까지는 전 사슴이 저렇게 저돌적인 친구들이 아닌 줄 알고 저렇게 당당하게 앞으로 다가갔는데, 저 뒤부터는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는데 거의 다 뛰어다니는 동영상밖에 담긴 게 없어요. 사진이랑 이쁘게, 사슴이랑 이쁘게 담겼다기보다는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뒷모습만. 그래서 사슴공원에 입구만 갔는데도 몇백 마리를 본 거 보면 진짜로 1000마리 넘을 것 같아요. 엄청 많더라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지도 신기하고, 저 친구들 하루에 과자 몇 개씩 먹는지도 신기하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사진 재밌는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려고요. 좀 재밌는 것 같아. 나중에 제가 제 여행썰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정말 무대책 무계획으로 다녀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한번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23번에 또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등식 루트 안에 어떠한 숫자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의 n제곱이랑 이제 같아지게 만족하게끔 자연수 n을 찾으라. 지금 아까와 혹시 방금 아까 했던 그 서술형 문제 있잖아. 2.1 숫자로 값을 구하라 했던 거. 그 문제랑 뭔가 유형이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2.1을 x로 바라보면서 했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65 위치에다가 x를 넣어주면서 다항식을 만들고 인수분해로 뭔가 형태를 바꾼 다음에 65를 다시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65를 x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x로 한번 숫자를 치환해 볼게.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65에 대한 3차라고 해야 되나? 세제곱. 하여튼 이 식을 데려와 볼게요. 세제곱 마이너스 3 65의 제곱 플러스 194는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94가 된단 말이지. 이 친구를 뭔가 간단하게 바꾸자 이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세제곱, 제곱 2차식도 아니고 이 194라는 숫자가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면 말이야, 2 곱하기 2로 나눠봐요. 97입니까? 이렇게 되면서 엉성한 숫자가 나오면서 이 3까지 뭐 어떻게 가냐 그 말이야. 사실은 97이 또 소수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러면 뭔가 이 자체로 진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194라는 숫자를 저희가 지금 65라는 숫자를 포인트로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5를 이용해서 194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194는요. 65의 배수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면 3을 곱하면 195예요. 그쵸? 19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194거든. 그렇다라는 거를 여기가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플러스 아까 65를 제가 x로 잡아주고 있었죠. 여기가 3x 마이너스 1 이렇게 194를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거지.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진행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x는 1을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뭐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리제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찾았다면, 즉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라봐주면 인수분해 공식이 번뜩 이제 생각이 나죠. 그만큼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눈에 자연스러워야 돼. 그럼 이 부분이 우리는 이제 한 번에 x-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 공식을 한 번에 못 찾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1 넣고 1 넣고 1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데려와도 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줬으니 우리는 저 값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라 그거잖아요. 그 말은 이 x 위치에다가 지금 65를 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되도록 숫자로 돌려봅시다. 65를 집어넣으면 64의 세제곱이에요. 64는 2의 몇 제곱입니까? 6제곱이라 2의 18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한번 해와도. 그러면 결국 하려는 것은 루트 2의 18제곱이 2의 n제곱이다 라는 건데 루트를 씌웠으니 우리는 28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2의 9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찾는 저 n의 값은 9가 된다. 자연수 n은 9이다 라고 이제 결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히려 아까 문제를 해봤으니까 지금은 거의 바로 방식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65를 x로 잡았을 때 잡는 것까지는 아까 문제를 해봄으로써 뭔가 진행은 했을 텐데 이 뒤 194를 이제 이 3x-1로 바꿔주는 과정이 오히려 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한번 해보면서 익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이 이상의 세 자연수에 대해서 저러한 식이 6270이라는 큰 숫자일 때 해보라 이건데 일단은 인수분해가 어떠한 공통부분으로 묶어줘야 될지 보입니다. 그쵸? 딱 세 개의 항에 A, B, C가 공통으로 있잖아. 묶어주자. A, B, C로 묶으니까 앞에는 막 3이란다. 6 A 제곱 뒤가 11 AB 그쵸? 그리고 뒤는 3 B의 제곱 이렇게 묶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AB니까 한 번 더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해본 다음에 쪼개주니까 2, 3은 6 여기가 1, 3을 어떻게 해줘야 11이 될까요?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가 3, 1 이렇게 해주면 곱해서 9 더하기 2는 11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A, B, C에다가 2A 플러스 3B 괜찮아? 그리고 뒤는 3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더 될 수 있다. 이 값이 지금 6270 이 되도록 하라는 건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이 값이 뭐였을까요? 6270 이대라는 건데 왜 밑에다 다시 적었냐면 소인수분해 해서 한번 위아래로 비교해 보려고. 자, 나눠봅시다. 바로 10으로 나눠주면 즉 2 곱하기 5 그러니까 10이니까 627이야. 그쵸? 627을 3으로 나누면요. 623으로 나누면 209예요. 맞아요. 209. 209. 오호! 생긴 게 혹시 소수 같아요? 그래서 멈추고 싶나요? 우리 소수 좀 소인수분해가 더 될지 안 될지를 한 19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봐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일단 7로 나눠볼까요? 안 나눠 떨어져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소수 11이네. 11로 나누면 바로 됩니다. 이 209를 11로 나누면 19야. 그치? 그러면 11 곱하기 19로 제가 바꿀게요. 이 뒤를 11 곱하기 19. 자, 이랬을 때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볼게. 6270은
이 5개의 소수로 이렇게 쪼개졌어. 그러면 1을 제외하고 2 이상인 이러한 소수에 대한 곱수로 5개예요. 최대까지 쓸까? 최대 5개의 곱의 곱. 2 이상의 이제 소수로 말이야. 그쵸? 더 이상 각각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위에 친구 볼게요. 위에 곱하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 A, B, C가 2 이상의 세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도 2 이상이고 얘도 2 이상, C도 2 이상이죠. 그리고 이 두 친구 볼래요? 2A 플러스 3B는 A도 2 이상이고 B도 2 이상이니까 최소 각각 2를 집어넣었을 때 4 더하기 6은 10 이상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는요. 3A 플러스 B지? 마찬가지야. 2 이상이고 2 이상이니까 얘도 8 이상이란 말이야. 그 말은 지금 이 친구들 5개를 더 쪼갤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친구가 더 뭐 곱하기 이 괄호 안에 있는 두 값이 더 쪼개진다고 하면 여기는 최대 5개인데 여기는 2 이상의 수로 이제 막 뭐 7개가 나오면 대칭이 안 되잖아. 그치? 2 이상의 수로 쪼갰을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각각 5개의 이 곱세 덩어리가 하나씩 매칭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무조건 알 수 있고 괜찮지. 그리고 이 둘은 각각 8 이상, 10 이상이기 때문에 11, 19가 이 둘에 하나하나씩 어떻게 매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이 한 덩어리가 이 2, 5, 3 쪽으로는 올 수 없잖아. 각각 이만큼보다 커야 되니까. 괜찮죠? 더 쪼개질 수 없고 2 이상인 숫자로는 더 나누기로 쪼갤 순 없고 곱하기로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이 여기랑 매칭되어야 되고 즉 A, B, C는 2, 5, 3 중에 하나씩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결국은 이 3개의 숫자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4 더하기 25 더하기 9 이기 때문에 그럼 몇입니까? 38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사실 이러한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 프리집 보시면 각각의 이 경우가 11일 경우 하나 2A 플러스 3B가 19일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면서 ABC가 어떤 건지 찾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물어보는 것까지는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 3개랑 각각 매칭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만 알면 누가 누군지는 필요 없이 그냥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쵸?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하나가 플러스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만 주어졌어도 우리는 ABC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풀이까지 다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데 우리 지금 볼 때 그냥 5개가 나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매칭돼야 된다는 게 아니야. 최대로 2 이상인 곱으로 각각 5개이기 때문에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풀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각각 ABC를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그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저 6,000원 몇이기를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문제였다라는 거를 다시 바라봐 주시고 우리는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뭐 물론 ABC라는 여러 개의 다항식이 나왔지만 문제 보면 BC가 모두 A에 대한 인수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A가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B랑 C부터 이제 조작을 해줘야죠. B부터 해볼까? B가 3차이긴 한데 바로 그 인수정리에 대한 값이 보여. 1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쵸? 바로 보이죠? 즉 x-1을 갖고 이렇게 더 뭐가 곱해진다는 거지? 그럼 조리제법이 필요하겠네요. 여기다 옆에다 할까요? 지금 3차, 2차 0, 1차 상수항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1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올려내려 올려내려 잘 0이 되어져 있고 그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요?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아, b는 저렇게 쪼개지는구나. 그렇군. c도 한번 가봅시다. c도 마찬가지야. 지금 바라보니까 일단 저 마이너스 6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그에 대해서 이제 넣어보는 건데 1부터 한번 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0이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 6 7 마이너스 7 0이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마이너스 1 넣었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조립집법 해봅시다. 지금 저 친구도 3차네요. 1, c에 대한 계수 데려오는 중입니다.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서 0. 잘 되었고 이 부분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위랑 뭐 똑같긴 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상황이라고요. 좋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A라는 저 체크창 개수가 1인 이 4차 식이 B, C에 대한 이 모든 다항식들이 인수래요. 그 말은 저 A가 요 친구들을 다 가지면서 4차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어떤 느낌인지 이제 오시죠?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는 지금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 하나씩 갖고 우리 다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갖는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 부분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저 4차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 했죠? 우리는 이 친구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 끝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전개하러 갈게요. 내려갑니다. 이 앞에 두 개부터 하면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뒤에 x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네. 한 번 더 전개 한 번 해볼까? 그럼 x 4제곱에다가 3차는요. 얍 여기밖에 없네요. 플러스 x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2차 항은요.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괜찮아? 그 다음에 1차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곱하면 플러스 6 이만큼이 지금 저 ABCD로 되어 있는 여기라는 건데 3차항에 대한 개수부터 차례대로 ABCD니까 그쵸? 그러면 A는 1 B는 마이너스 7 C는 마이너스 1 D는 6 구하려는 게 뭐지? 이 네 개를 다 곱하래요. A, B, C, D 다 곱해주시면요. 7에다가 6 곱하니까 4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오히려 B, C를 바로 이제 조립제법 이용하시면 걸리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 B 두 다항식 B, C가 여기 모두 이제 다항식 A의 인수이다라는 말의 뜻이 결국은 이 인수들을 다 A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며 A에 대한 전개를 바로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25분까지 오기까지 다양한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한 것 중에서 조금 이제 특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22번과 23번에 나온 이러한 유형이죠. 그치? 뭔가 이제 저 2.1이나 뒤에서 65라는 숫자를 이제 x로 잠깐 다시 바라봐 줬다가 그에 대한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다시 숫자를 넣어서 값을 구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습니다. 다 모두 결국은 인수분해를 토대로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닥 새롭지만은 새롭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공식도 틈틈이 중간에 나와서 발견할 수 있으면 식을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계속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도 이제 1등급 문제를 하고 있었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